본 영상은 의학적 정보와 중장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젖은 장작에는 아무리 비싼 성냥을 그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오직 매캐한 연기만 피어오를 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부의 99%가 이 젖은 장작에 억지로 점화를 시도하려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반응이 냉담하다면 혹은 남편의 접촉이 그저 귀찮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생리학적 순서 (physiological sequence)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의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은 신혼 때보다 더 건강한 바이탈 비탈리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부부에게도 다시 한번 생기 넘치는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제가 이 중요한 의학 정보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은 억울해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좋다는 건 다 해봤다고 항변하십니다. 하지만 아내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남편은 항상 똑같아요. 내 마음과 신경계가 열릴 시간은 주지 않고 그저 모세 물리적 결합 코이라는 본론으로만 직행하려고 하죠. 이 엇갈림의 원인은 바로 뇌과학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지루함으로 인식하여 차단해버리는 습관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순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아내의 뇌는 이미 당신의 자극을 설렘이 아닌 지루한 일상으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전율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뇌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감각 지도 (sensory map)를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점화, 확산, 집중이라는 3단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심리를 동시에 깨우는 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점화는 말 그대로 신경계를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원칙은 중심부 코어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급하게 가장 신경이 예민한 곳으로 손을 뻗지만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신경계에 가해지는 과부하와도 같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각을 수용하는 신경회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화의 단계에서는 중심부와 가장 먼 말초 신경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목덜미와 귓불입니다. 이곳은 뇌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 바구스 너브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기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부를 맞대기보다는 목덜미 근처에서 따뜻한 호흡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솜털을 자극하면 뇌는 이것을 새로운 감각 정보로 인식하여 온 신경을 그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귓불을 만질 때도 기계적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깨지기 쉬운 꽃잎을 다루듯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귓불의 둥근 라인을 따라 손끝으로 가볍게 스치듯 자극하면 그 전율이 척추 신경을 타고 내려가 골반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화 포인트는 바로 손입니다. 손은 뇌의 감각 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입술 다음으로 넓은 곳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나는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당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고 손바닥의 도톰한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손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 있어 이곳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 쥐는 느낌은 당신은 안전하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 닫혀있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세우르르 풀게 만듭니다. 이 점화의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한 15분 이상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환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열 과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여성이 친밀감을 느끼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 옥시토친, 카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호르몬은 급격한 자극보다는 은근하고 부드러운 교감이 지속될 때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이 목덜미와 손을 어루만지는 동안 아내의 뇌 속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차오르고 이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체의 감각 기관들을 하나둘씩 깨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듯 당신의 정성이 아내의 몸을 촉촉한 감성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내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덤하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당신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온기를 즐기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너무 일찍 본론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끌어 지루하게 만드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감각입니다. 아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조금씩 불규칙해지고 깊어진다면 이제 신경계는 확실히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활성화된 에너지를 온몸으로 퍼뜨리는 확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점화가 신경을 깨우는 것이었다면 확산은 깨어난 신경들을 서로 연결하여 거대한 감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흉부, chest area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슴을 애정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유방 조직은 매우 섬세한 지방과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한 압박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은 쾌락의 가장 큰 적입니다.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순간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몸은 다시 방어 모드로 돌입하고 힘들게 깨운 감각은 순식간에 차단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를 부드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온도와 면적입니다. 차가운 손이 닿는 것은 최악입니다. 반드시 손바닥을 비벼 마찰 열을 낸 뒤 그 따뜻한 온기로 가슴 전체를 감싸 안아주십시오.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림프 마사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림프 순환을 돕고 흉부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해지는 타인의 천을 통해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손길에서 욕망이 아닌 보살핌, care을 느끼게 되고 그 안도감이 더 큰 감각적 허용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유두와 같은 예민한 신경 말단은 최대한 아껴두어야 합니다. 그곳은 신경이 매우 밀집된 곳이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자극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부를 충분히 맴돌며 기대감을 고조시킨 후에 아주 나중에 다가가야 할 감각의 성격과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이 확산의 단계에서는 척추 라인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신경들은 온몸의 장기 및 감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그 자극이 신경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듯 척추 자극은 온몸의 세포를 깨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때 아내의 등 근육이 반응하거나 허리 곡선이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반응을 보인다면 감각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확산의 과정에서 아로마 오일이나 부드러운 로션을 사용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매우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후각은 뇌의 변연계, 림빅 시스템, 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감각입니다. 은은한 라벤더나 일랑일랑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무드를 고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매끄러운 오일의 감촉은 피부 마찰을 줄여주어 더욱 부드럽고 관능적인 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뜨거운 혈액이 순환하며 아내의 피부톤은 점차 붉게 상기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제 아내의 온몸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전신으로 옮겨붙어 활활 타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중의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관문이야말로 많은 부부들이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만 한다면 최고의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에너지를 폭발적인 신경학적 절정 (neurological climax)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과 해부학적 구조 (anatomical structure)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습니다. 단순히 본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깊은 교감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중심이라고 부르는 그곳, 음핵 클리토리스에 대해 많은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을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 그곳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바로 반응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돌기는 전체 구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쪽으로 골반뼈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신경 다발이 존재합니다. 남성의 그것보다 2배나 많은 8천여 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강력한 감각의 발전소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발전소의 핵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나 불쾌감, 심지어는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집중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주변부 탐색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모아 V자 형태를 만들고 중심부의 양옆 대음순 주변을 넓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신경망을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는 치골 퓨빅 번 위쪽에 단단한 뼈 있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 압박은 피부 아래 숨겨져 있는 신경 다발의 몸체 전체에 기분 좋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겉에서는 부드럽게, 속에서는 묵직하게 전달되는 이 이중의 자극이 뇌에게 이제 준비되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면 중심부는 자연스럽게 충혈 (engorgement) 엔퉁되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남성의 발기와 똑같은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깊은 곳, 흔히 G스팟이라고 불리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다 전방 질벽 anterior vaginal wall 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닙니다. 골반 내장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율신경의 결절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점막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골반 신경 전체를 공명시키는 행위입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여 부드럽게 진입한 후 손가락 끝을 구부려 이리 와 라고 손짓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입구에서 약 5cm 정도 들어간 지점, 매끄러운 주변과는 달리 마치 호두 껍데기나 스펀지처럼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찾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일정한 리듬과 압력으로 지그시 자극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강도를 세게 바꾸는데 이는 오히려 몰입을 방해합니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파도처럼 끊임없는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아내의 뇌가 그 리듬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아. 계속 여기에 있어. 라는 안정감을 손길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자극이 지속될 때 여성은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넘어 몸의 중심에서부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영적인 체험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듯한 압도적인 감정의 해방입니다. 이 절정의 순간에 많은 여성분들이 눈물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남편분들은 당황하여 내가 아프게 했나 라고 걱정하시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터져 나오는 카타르시스 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꽉 안아주십시오. 사랑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짧은 속삭임이면 충분합니다. 이 따뜻한 포옹이야말로 3단계 법칙의 완성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마침표입니다. 케이스 스타디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의학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여신 세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의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선생님은 평생을 성과와 목표 달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부부 관계 또한 그에게는 하나의 과업이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만족시키느냐가 남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조급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내가 늙어서 그런가, 기술이 부족한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달되어 침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연기를 해야만 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은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담을 통해 김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성공이 아니라 탐험을 하라는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처음으로 목표를 버렸습니다. 오늘 안 되면 말고 그냥 마사지나 해주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1단계 점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며 평소 하지 않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김장하느라 힘들었지 어깨가 많이 뭉쳤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늘 굳어있던 아내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2단계 확산으로 넘어가 등을 쓸어내릴 때 아내가 처음으로 거기 시원해요. 좀 더 해줘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침대 위에서 무언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집중의 단계에서 선생님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주변부부터 천천히 공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내의 호흡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선생님의 손을 꽉 잡으며 깊은 탄성을 토해낸 것입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몸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의 부부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그동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내와 대화를 하는 기분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대화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의 자영업자 박민수 사장님입니다. 박 사장님의 고민은 김 선생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배려심이 지나쳐서 탈이었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아플까봐, 싫어할까봐 늘 주저했고 그러다 보니 관계는 늘 밋밋하게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내는 성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내게 매력을 못 느끼나 라는 거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며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박 사장님께
당신은 아내 몸에 불을 붙이는 점화자 아이그나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불을 붙이는 것은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작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숭고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사장님은 용기를 내어 아로마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아내의 온몸을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30분이 넘도록 정성스럽게 교감했습니다. 아내를 흥분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루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늘 수동적이었던 아내가 3단계에 이르자 박 사장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 안에 그런 열정이 숨어 있을 줄은 박 사장님도 아내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내 안에 화산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겁을 먹고 그 화산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가 무섭고도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작은 태도 변화가 아내의 잠재된 본능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 67세의 재혼 부부인 최영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지만 영희님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폐경이 지난 지가 언젠데 내 몸은 다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아요. 남자가 실망하면 어쩌죠. 이것이 영희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위축되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학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은 살아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윤활 환경이 부족할 뿐입니다. 영희님의 새로운 파트너는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희님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3단계 법칙을 치유의 과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아예 신체적 결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을 잡고 발을 주무르고 등을 토닥이는 1단계 점화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신 몸은 늙은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야. 파트너의 이 따뜻한 말과 지속적인 스킨십은 영희님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던 나는 여자로서 끝났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자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담보습제, 루브리칸트와 함께 시도한 2단계와 3단계에서 영희님은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을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불장난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끝없이 머물고 싶은 그런 느낌이요. 영희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이 의학적으로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보습제를 쓰면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침실을 노동의 현장이나 평가의 시험장이 아니라 놀이터이자 휴식처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탐험가입니다. 매일 밤 아내의 몸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며 어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의 샘물을 찾아내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발견하면 기쁜 것이고 못 발견하면 내일 다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이 위대한 탐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Men's Health Tips.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전립선 문제 활력, 저하, 만성피로 이런 신체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마지막 3부에서는 이 3단계 법칙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중년 남성의 활력, 비탈리티 관리 비법과 실전에서 부딪히는 돌발 상황, 대처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양식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뚫고 신경을 되살리고 호르몬을 솟구치게 만드는 40년 임상 경험이 농축된 남성 부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그 비법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진료실을 찾는 남성분들이 가장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 바로 아내의 몸은 3단계 법칙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의 엔진이 꺼져버릴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이자 혈관, blood vessel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활의 열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처방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다시 뛰게 만들 과학적인 생활 수칙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바로 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그곳으로 몰아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을 음식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부추는 혈액순환에 탁월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된장찌개의 마지막에 듬뿍 넣어 드십시오. 두 번째는 굴과 마늘입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에너지 대사를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흑마늘이나 구운 마늘을 하루에 5쪽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옹당, 허벅지, 근육맨입니다. 남자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당분을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혈류를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쿼트를 하시거나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만 하십시오.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그곳으로 가는 혈관 길도 탄탄하게 뚫립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관계 도중에 배뇨감이 들거나 혹은 사정감이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반신욕 혹은 좌욕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하반신을 담그십시오. 골반 주변에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전립선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 조금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약물 이야기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경이 눈 나쁜 사람의 시력을 도와주듯 약물은 혈관이 약해진 분들을 도와주는 의료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지인이 줬다고 해서 혹은 인터넷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구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심장 상태와 혈압에 맞는 용량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약물은 펌프질을 도울 뿐 그 펌프를 돌리는 연료는 당신의 흥분과 아내와의 교감입니다. 3단계 법칙을 충실히 이행할 때 약물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수그러들거나 아예 반응이 오지 않는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성분들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제발 절대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예열 시간이 길어지고 가끔 오작동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어찌 매번 완벽하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머와 여유입니다. 어이쿠, 오늘 이 녀석이 주인의 말을 안 듣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절했나 봐. 이렇게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시 1단계나 2단계로 돌아가십시오. 꼭 결합, insertion으로 끝나야만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손과 입은 여전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내 몸보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데 집중할게 라고 말하며 아내를 애무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날이 아내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생활의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합니다. 사정을 하고 끝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천을 느끼고 오늘 참 좋았다, 행복했다 라고 느끼며 잠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몸은 더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또한 갱년기 아내를 배려하는 윤활 보습제의 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성분들 중에 내 실력이 좋으면 아내는 알아서 준비된다 는 잘못된 자존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여성의 몸은 마음과 별개로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활제는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아내를 아프지 않게 지켜주는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항상 준비해 두시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그 매끄러운 감촉이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밀착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밖에서의 매너가 침실 안의 뜨거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낮에 아내에게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밤이 되면 아내의 마음을 닫는 자물쇠가 됩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팔뚝에서 아내는 섹시함을 느낍니다. 고마워, 예쁘다, 사랑해 라는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낮에 쌓인 정서적 통장이 두둑해야 밤에 인출할 수 있는 행복의 이자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화 확산 집중의 3단계 법칙과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고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 왔다는 삶의 지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지도를 펼쳐 함께 새로운 탐험을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어루만진다면 당신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연애할까? 이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남자이고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뜨거울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들려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의학 지식은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으셨다면 혹은 자신만의 지혜로운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용기가 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학 정보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제2의 신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